안녕하십니까. 로스 MBA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MBA란 어떤 것이며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가 과연 MBA에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좋은 MBA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MBA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MBA는요, 석사 과정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쵸, 한국말로는 경영학 석사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있는 경영학과 각 학교에 대부분 다 있는 그 연계되어 있는 석사 박사 과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은, 한국의 일반적인 경영 석사 과정은 의미하는 게 그 경영학에 대한 이론적인 사항들을 디벨롭하는 게 메인 포커스면, MBA 과정들은 그게 아닌 실무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게 메인 포커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큰 차이점이, 경영학 전공자가 아닌 어떤 학문을 전공을 했건 혹은 커리어를 어떻게 쌓았던지 간에 모두 다 어떻게 보면 MBA는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장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리더스 MBA도 그동안 오셨던 분들을 보면 MBA를 가장 많은 갖는 직업군인 뭐 컨설팅이나 뭐 파이낸스 필드에 계신 분도 물론 많이 계셨지만, 제조업이라든지 최근 특히나 이제 뭐 테크 관련 산업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산업들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혹은 운동선수도 있었고, 뭐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작은 스타트업 해본 그 경험들을 가지고 MBA 지원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그동안 쌓아왔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MBA를 갈 때 이게 조금 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MBA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다양한 그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보통 미국 MBA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미국에만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 중국, 최근에는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고, 특히나 과정도 1년짜리 과정, 그 다음에 1년짜리, 1년 반, 그리고 2년 과정 등 여러 종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뭐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 있어서 내가 좀 사정에 특별히 맞춰야 되는 분들도 충분히 본인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골라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MBA 과정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저희 리더스 MBA 홈페이지이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원 준비하시면 가장 많이 들어와야 되는 사이트일 테니까 이렇게 저기찾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와서 보시면 개강 일정이 나와 있고, 이것도 그냥 나오면 얘기 드리니까 그 지메 시험에 대한 안내도 있을 뿐더러 MBA 투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각 학교들에서 특정 기간에 1년이면 한두 번씩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학교 홍보를 하는 이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오프라인 미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아마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새로운 소식들도 항상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니까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들어와서 궁금한 것들을 지원하기 전에 정보 얻을 것들 얻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표 한번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샘플 강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선생님들, 저희 모습도 보이고 다른 선생님들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GMS 어떤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 때도 클릭해 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학교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우선 미국 학교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MBA 랭킹을 소개하는 곳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나와 있는 게 US 뉴스 기준으로 지금 올려놨고요. 이거 말고도 비즈니스 윅에서도 산정하는 랭킹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랭킹은 FT라고 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올리는 게 좀 가장 많이 보는 자료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랭킹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요거 그 사이트들 링크는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두 가지 정보를 넣었는데 이 정보는 학교 이름들, 그 다음에 랭킹, 데드라인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고 학교 웹사이트 연결될 수 있고 뭐 에세이 질문들을 볼 수 있는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아까랑 랭킹은 동일하죠. 뭐 바뀔 게 없으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이제 뭐냐면 튜이션. 이거는 학비인 건데 생활비는 제외한 튜이션인 거니까 생활비는 별도로 로케이션에 따라 원화권 편차가 크다 보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타임 등록생 수 의미하는 거고 합격생의 평균 GPA 꽤 높죠. 이게 아마 한국인들은 쉽게 만들기 어려운 학점일 텐데 아무튼 이 정도 되는 학점들을 보통 기록한다라고 나와 있고 합격생의 GMAT 평균 점수입니다. 토플 스코어는 M은 저희가 그 미니멈을 의미하고요. 에버리지가 합격생의 평균 점수를 의미해요. 이렇게 쭉 체크해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 특히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편히 볼 수 없는 곳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스코어를 좀 리퀘어드 하지 않는 학교들이 꽤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올해 특수하긴 한데 내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유지가 될 수도 있긴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 첫 받게 되는 연봉 16만 불, 13만 불이면 꽤 높겠죠.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 되는 금액이 평균 첫 해 졸업생들의 연봉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첫 해의 취업률을 이제 나타내는 표고요. 스탠퍼드가 꽤 낮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취업률은 낮지만 여기 또 워낙에 어디 회사 취업이 아니고 개인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감안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얘기했지만 유럽권 학교들도 꽤 많이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아 학교들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MBA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있구나 라는 거 보셨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MBA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를 선발하게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게 저희가 그 설명회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안내해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면 탑 MBA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쭉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제일 개괄적인 내용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을 알게 되는 파트인데 크게 우리가 학교 지원할 때 두 가지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 줘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학업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내가 매니저로서 어떻게 앞으로 포텐셜이 있을지를 증명하는 이 두 가지를 나타내 줘야 될 거고 그 중에 학업적 측면에 있어서 옆에 보시면 GPA, 학점, 그리고 토플 미국에서 그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데 해외에서 공부하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혹은 비영어권의 수업을 들은 분들은 토플 스코어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IELTS랑 토플이 같은 시험입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면 거의 미국 학교 기준에 거의 모든 학교들이 두 가지 테스트를 다 받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워튼만 토플 점수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학교만 아니시라면 토플이건 IELTS건 어느 시험이든 본인한테 편한 거를 제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토플 시험은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해하는 편이고 IELTS는 그 아까 봤던 점수 중에 미니멈 점수를 넘기는 정도는 IELTS가 조금 더 편한 측면이 있긴 한데 확실히 개인차가 있긴 하니까 저희도 보통 가이드를 드리는 게 일단 GMAT 점수 받고 나서 토플, IELTS 한 번씩 시험을 보면 나한테 어떤 시험이 더 맞는지가 좀 결정이 되니까 한 번씩 테스트를 실제 해보고 나서 좀 더 이제 그쪽 시험으로 드릴 다운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이거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기본 사항이죠. GMAT 스코어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요 이제 그 스코어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밑에서
나의 어떤 그런 매니저로서의 어떤 어빌리티를 나타내는 사항들을 또 학교에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그 MBA가 실무에 대한 사항들을 트레이닝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학교들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보통은 그 정도가 아니고 미니멈으로 한 2년 혹은 3년 정도를 제시한 곳들이 많고요. 평균 한 5년 정도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경력 없이도 MBA를 선발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경력이 있는 분들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 그 경력 기간은 뭐 길거나 짧은 거에 대해서 학교에 따라 약간 유불리가 있긴 하지만 올해 지원하신 저희 학생분들 중에 나이가 40이 넘으시니까 경력으로 치면 뭐 15년이 넘은 심지어는 학점이 2점대, 2점 그분이 2.4인가? 뭐 그런 학점을 가지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지매 점수였지만 600대 중반 정도 점수로 본인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무려 7만 불의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학업에 대한 연구가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는 어떤 스코어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원자를 입체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약하거나 약점이 있다라고 포기할 필요 없이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어필링을 해보시면 분명히 본인의 어떤 그런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찬스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면 그 나왔다는 포텐셜들은 레주메, CV죠. 네, 이력서 보통 한 페이지 혹은 학교에 따라 2페이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CV 그리고 에세이 퀘션들 학교당 한 3개 많아진 경우는 5-6개 정도의 어떤 에세이 퀘션들 그리고 추천서 보통 한 2분 정도의 추천인을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MBA는 이게 실무가 베이스다 보니까 모든 학교,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수 추천서는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현업 보스한테 맡기를 가장 좀 학교에서는 권하는 편이고요. 네임밸류가 높으신 분의 추천서를 더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도 저게 레터 형식으로 그냥 쓴다기보다는 학교마다 추천서에 질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직접 나랑 긴밀히 일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런 세세한 질문들을 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원해서 일단 바로 위 보스 혹시 회사에서 지금 그걸 밝히기가 어렵다면 이전 보스 혹은 뭐 그 긴밀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추천서를 가장 선호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요 사항들을 가지고 어플라이 하시면 학교에서는 서류 체크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주게 될 거고요. 그 인터뷰까지 통과하시면 합격 혹은 뭐 슬프겠지만 떨어지거나 혹은 웨일리스트에 걸리게 돼요. 이게 또 무슨 얘기지?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관련해서 또 짧게 한번 제가 도표로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일단은 뭐 모든 학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 MBA 과정들이 보통은 3번 혹은 4번에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게 MBA는 워낙에 아까 보셨지만 클래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지원자를 다 받고 그걸 체크하고 인터뷰하고 어드미션 주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 상당수의 학교들이 라운드를 나눠서 지원자를 받게 되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들이 9월 달에 시작하는 학기가 좀 대표적이다 보니까 그거 기준으로 잠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학교에 따라서는 뭐 얼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퍼스트 라운드 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타임라인이 그려집니다. 오케이? 9월 혹은 10월 달에 퍼스트 라운드가 있는 편이고요. 1월 혹은 2월에 세컨드 라운드 3월 또는 4월에 서드 라운드 이렇게 많이들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라운드는 한 학교에 대해서는 3개 라운드 중에 하나에만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1라운드에 내가 지원을 했을 때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디시전 종류가 3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좋겠죠. 어드미션 받는다면 제일 좋겠지만 슬프게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장 애매하게는 너 좀 기다려 볼래? 라고 웨일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라운드 1의 웨이팅에 걸리게 되면 이 지원자는 라운드 2 지원자들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역시나 어드미션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역시 또 슬프게도 웨일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그 지원자는 또 3라운드 지원자랑 함께 비교를 하게 돼요. 오케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능하면 라운드 1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어떻게 보면 2나 3에 지원하는 지원자에 비해서 여러 번 찬스를 가질 수 있으니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 더더군다나 MBA 지원은 점수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에세이 질문도 상당히 쓸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나 인터뷰도 꽤 중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처음 하게 되면 항상 약간 실수나 내가 좀 만족할 만큼의 결과물을 못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점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라운드 1에 뭐 한 2개 혹은 3개 학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그 지원서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과 인터뷰에 대한 노하우도 쌓아서 다시 라운드 2에도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3개 혹은 4개 정도 학교를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학교 지원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MBA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선발을 하는지 지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제가 얘기를 드렸으면,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게다가 전공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커리어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경력이 이 정도 됐으니 지원하는 거에서 크게 불리할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근데 정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과정일까라는 좀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체크해 볼 수 있는지를 잠깐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아까 보셨던 그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려고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여기 제 즐겨찾기 2번인데요. 여기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시험 신청하시거나 할 때 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 mba.com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 우선은 시작하시기 전이니까 다른 것보다 뭐 나중에 많이 읽어보시고 여기 지매 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너무 좋죠. 심지어는 프리예요. 돈 내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스타터 킷이라고 해서 내가 상태가 어떤지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kit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내가 요 시험과 내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요 프랙티스 테스트 킷 자체가 나중에 이거는 실제 시험처럼 점수를 보여주는 녀석이다 보니까 조금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왔죠? 책 보시네? 네. 아까 저 기관에서 만든 책이에요. 이게 서점에서 가서 보시면 그 GMAT 관련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분석해봤을 때 다른 책들은 조금 출제 경향과 좀 다른 것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은 편이고, 이 책은 당연한 얘기인데 GMAT 출제 기관에서 예전 기출 문제들 가지고 문제도 만들고 해설도 만들어 놓은 책이라 가장 지금도 출제되고 있는 문제에 가장 유사한 형태를 담고 있어요. 물론 예전 기출 문제들이다 보니 지금 나오는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건 있지만 처음 시작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고, 특히나 문제 유형을 공부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책 서점에도 구하실 수 있고 저희 학원이 압구정에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가장 싸게 파니까 뭐 지나가다 들르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한번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GMAT 공부 정말 재밌어요. 저희 학생분들 중에 자기가 이제 MBA를 뭐 하버드건 어디건 붙어서 가시는 분들도 거기 합격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그걸 떠나서 GMAT 공부를 해봤다는 게 그동안 내가 썼던 어떤 그런 논리적인 사고나 영어 실력이나 수에 대한 감 같은 것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사고하는 법, 대화하는 법, 숫자를 바라보는 법, 여러 가지 스킬들을 내가 기를 수 있어서 꼭 내가 MBA를 가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공부하기는 정말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참 많았었으니까 오셔가지고 크게 부담 없이 책 하나 사서 공부해 보시면 나한테 내가 몰랐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재능이 있었네.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어나 수학 공부랑은 조금 다른 게 많아요. 훨씬 더 좀 단순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식이 아니고 사고력과 논리력을 묻는 것들이 많다 보니 훨씬 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크게 상관없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테스트니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역시 근데 시험인데 내가 과연 뭐 나의 커리어에 이거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학원에 오세요. 저희 그 스트레스 MBA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십몇 년 동안 한국의 대표 기관으로서 수많은 지원자들을 탑스쿨을 비롯한 여러 학교에 이제 지원을 시키면서 쌓여놓은 노하우, 데이터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하시고 상담 예약해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학원에 방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얘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영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